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탐사지구물리학연구실 석사과정 이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간경과 탄성파 자료의 반복성 향상을 위한 기계학습 모델 불확실성 정량 분석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연구는 작년 3월에 충계 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발전시켜서 뒤에 정량적인 분석 부분을 추가한 내용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기존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과 탄성파 탐사는 특정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사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른 지압 매질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반복 탐사를 수행하며 이때 동일한 자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탐사 수행을 하면 파도나 해류, 탐사 장비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자료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료 간 유사도인 반복성 수치를 도입을 하며 이 반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처리 방법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활용한 다양한 자료 처리 연구도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 평가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가 본 연구에서 반복성 향상을 위한 시간경과 탄성파 자료 처리 모델에 불확실성을 도입하여 정량화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그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모델의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서 기계학습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딥러닝 구조 연구 분야에서는 이 기계학습의 불확실성을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모델 불확실성과 알레아토리 언설턴티, 자료 불확실성으로 나누어 정량화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기계학습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모델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학습 자료의 수를 늘리거나 모델을 개선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레아토리 언설턴티는 학습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료의 비일관성과 같은 고유 노이즈로 인해 모델이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학습 자료의 수가 아니라 자료를 처음에 측정을 할 때 자체의 측정 정밀도를 높이거나 보다 정밀한 자료 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경과 탄성파 탐사에서 불확실성 정량 평가를 수행했을 때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크면 모델이 학습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알레아토릭 언설턴티가 크면 자료의 비일관성 등 자료 자체의 특성 때문에 아니면 자료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왜곡 때문에 자료 자체의 비일관성이 부족해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와 알레아토릭 언설턴티의 합을 컴바인드 언설턴티라고 정의가 됩니다. 먼저 현장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을 통한 반복성 향상과 불확실성 정량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 자료는 포항 영일만에서 2022년, 23년 두 차례에 걸쳐 취득한 3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 자료의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취득된 영일만은 동해의 빠른 확장에 의해 생성된 마이오트의 퇴적 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물 기원 근원암으로부터 생성된 가스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사이즈믹 어트리뷰트 중에 에너지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가스의 존재로 판단되는 가스 침리인데, 이러한 구조가 요 지역에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차원 자료 중에 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유넷 3 플러스 모델을 이용해 자료의 반복성을 향상시키고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학습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예측값의 평균인 y값과 분산인 시그마 제곱 값을 이용해 저 제곱값을 결과로 도출하고 그 값을 통해 손실함수를 계산해
역전파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학습된 모델을 가스가 존재하는 전체 위치의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적용을 했고, 그 위치 모든 저 3차원 자료에 대한 반복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였습니다. 모델 적용 결과는 이 그림들과 같습니다. 그림은 가스가 존재하는 인라인 84번 자료에 대한 단면입니다. 여기 요 500m 그리고 한 900m 정도 위치가 가스가 존재하는 가스 침리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적용 전과 후의 단면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모델 적용 후에 자료 간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요 가스가 존재하는 요 구간과 여기도 바이오제닉 가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구간에도 차이가 남았고 그리고 윗부분의 해저면에도 차이값이 꽤 크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복성 수치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반복성 수치를 predictability와 NRMS로 계산을 한 결과 predictability가 향상이 되고 NRMS가 감소해서 모델 적용 전에 비해 적용 후에 반복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계학습 불확실성 정량화 결과 단면은 이렇습니다. 각각 자료 불확실성인 알레아토리 언설턴티 그리고 모델 불확실성인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와 둘의 합인 컴바인드 언설턴티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아까 차이가 발생했던 회전면 일단 여기서 알레아토리 언설턴티를 먼저 보시면 해저면 부분과 여기 가스 침리 부분에서의 언설턴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모델 적용 후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으로 요 모델 적용 후에 차이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차이가 진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 부분인가? 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결과를 비교했을 그 불확실성 정량화 결과와 함께 보았을 때 해당 위치에 대한 알레아토리 언설턴티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요 차이가 시간에 따른 가스의 변화라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였고, 여기까지가 작년 3월 학회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현장 자료의 반복성 향상 모델을 적용해서 반복성을 향상시키고 불확실성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드렸던 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여기가 더 크니까 얘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정성적인 분석만 했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여서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된 시간에 따른 자료 간의 차이와 실제 지층 변화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인공합성 자료를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인공합성 자료는 사전 연구에서 도출한 슬라이프너 속도 모델로부터 CO2 주입 상황을 가정하여 모델링하여 생성하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얘도 똑같이 에너지 어트리뷰트를 나타내었는데 이 위치가 CO2 주입으로 인해서 가스 변동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CO2 주입 전과 후에 서로 다른 취득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자료의 송신 파형을 다르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행한 현장 자료의 테스트와 동일하게 CO2 주입이 없는 자료, 이 모니터링 자료 중에서 여기 이 부피, CO2가 주입된 위치를 제외한 부분의 자료를 이용해 학습 자료를 구축하고 그 모델을 전체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인공합성 자료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가스가 존재하는 인라인 67번 자료에 대해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그리고 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차이를 나타내고 이 맨 마지막 거는 앞서 다르게 송신 파형을 모델링 하였는데 그거 말고 이상적으로 가스 주입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긴 그러니까 가스 주입을 통해서 변화가 생긴 부분만을 보이는 그래프가 이 맨 오른쪽의 이상적인 차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 CO2 주입 위치를 제외하고는 두 자료 간의 차이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면에 대해서 반복성 수치 정량화 결과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모델 적용 후에 모델 적용 전에 비해 반복성이 동일하게 predictability가 향상하고 NRMS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dictability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델링한 자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predictability가 커서 별로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상적인 그 CO2 주입으로 인한 차이만 나타난 자료랑 비교해 본 결과 두 값이 유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RMS도 조금 완 되게 많이 비슷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줄고 반복성이 향상된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 CO2 주입 의 영향이 요 800에서 1000m 위치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면 해저면 부분에도 뭔가 변화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생기지 않아야 할 차이인데 이 이 차이 자료만으로는 여기 차이도 진짜 가스 변동에 의해서 생긴 차이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해 지층 변화 유무 분석을 정량적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어, 기- 동일하게 기계학습 불확실성 정량화 단면을 보여드리면 순서대로 컴바인드 언설턴티, 알레아토리 언설턴티,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입니다. 보시면 모델 적용 후에 두 자료 간의 차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기 가스 CO2 주입 위치에서의 불확실성은 작고 이 위에 해저면에 나타났던 차이가 나타났던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해저면 부근에서 발생한 자료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위치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이 자료 간 차이만 계산했을 때 나타났던 이 차이가 CO2 주입으로 인한 지하 매질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자료 간의 차이의 절대값, 앞서 보여드린 이 차이의 절대값과 컴바인드 언설턴티의 합 값을 이용을 해서 두 값의 차를 지오로지컬 체인지 인디케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수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 간의 차이가 불확실성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위치에서의 예측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지하 매질의 변화로 간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GCI가 음수인 경우 지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반대로 자료 간 차이가 불확실성보다 크다면 불확실성이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자료 간의 차이이므로 이거를 지하 매질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즉 GCI가 양수이면 지층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계산 결과를 인공합성 자료에 도시를 하면 실제 CO2 주입으로 인해 지층 변화가 발생한 부분에서 이 GCI 수치가 양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차이가 나는 요 짜잘짜잘한 부분과 회전면 부분에서는 음수로 나타나서 요 부분은 지층 변화가 실제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똑같이 현장 자료에 적용을 해서 현장 자료의 불확실성과 자료 간 차이를 이용해 GCI를 계산한 결과가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료 전체적으로 GCI가 음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저희가 보고자 했던 이 가스 침리 이 부분에서의 유의미한 지층 변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양수값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료 자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잡음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약간 오차가 생겨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로 알레아토리 건설턴티와 에피스테믹 건설턴티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알레아토리 언설턴티를 개별 분석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알레아토리 언설턴티는 자료의 비일관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다 정밀한 자료 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전처리 정도에 따른 알레아토리 언설턴티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두 자료의 차이는 이 전처리 적용,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 DN-CNN 기반의 디노이징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전의 자료이고 수행한 후의 결과가 이 전처리 적용 후의 결과입니다. 전처리 적용 전보다 적용 후에 알레아토리 언설턴티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윗부분에 해저면 부분의 자료의 특성을 얘가 이 해저면 부분의 자료의 특성 때문에 전처리를 적용하기 전에 이 윗부분에 큰 값을 많이 나타내지만 자료 전처리 후에 이거를 적용한 결과 그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알레아토리 언설턴티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분석 결과입니다.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는 모델이 학습 자료의 특성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정도로 모델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따라서 모델 학습 정도에 따라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1100번째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고 얘는 2000번째 모델을 적용한 결과여서 학습이 덜 됐을 때 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크고 학습이 좀 더 많이 됐을 때 언설턴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모델 자체가 자료의 특성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을 때 낮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경과 탄성파 탐사에서 자료의 반복성 향상을 위한 자료 처리의 불확실성을 도입하고자 하였고, 불확실성 정량화 모델을 구축해서 인공합성 자료와 현장 자료의 적용에 정량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기계학습을 통해 예측된 시간에 따른 자료 간 차이와 실제 지층 변화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지층 변화 지표, 지올로지컬 체인지 인디케이터라는 것을 하였으며 인공합성 자료를 통해 모델을 통해 반복성 향상과 불확실성 정량화를 통한 CO2 주입을 확인을 했고 포항 현장 자료에서는 탄성파 단면상에 유의미한 가스 변화가 없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알레아토리과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개별 분석을 해서 자료 전처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그 언설턴티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GCI였나요? 네, 그 계산할 때 이제 단순히 그 차이를 뺀 거랑 정설튼티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하는데 네. 그러면 정설튼티가 가지는 값의 스케일 범위 같은 것도 일반적인 그 진폭 범위에 해당하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을 하고 컴바인드 언설턴티를 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앞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 언설턴티 값을 계산을 할 때 표준 편차 값을 계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언설턴티 값이었고, 이 다 적용을 했던 결과를 보면 언설턴티 값이 0에서 1 사이 범위를 나타냈고, 그래서 그 스케일이 같은 범위니까, 그러면 이제 이 차이, 그 자료를 뺐을 때의 차이와 비교를 해서 얘를 어, 비교를 한 게 저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언설튼티 네, 두 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중에 두 번째 언설튼티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좀 뭐랄까요? 품질에 의한 언설튼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 이 경우에 이 노이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균질한 노이즈가 아니라 무작위 노이즈 같은 게 심한 자료의 경우에도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예를 들어서 무작위 잡음이 많이 껴있는 자료가 있다고 해도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데이터가 그 내부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그 그 노이즈가 없는 자료의 패턴을 조금 학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이거는 제가 해보지 않았고 공부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제 추측이긴 한데 걔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여기서 말하는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게 단순히 무작위 잡음 같은 것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4D 노이즈 전체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얻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시각연과 자료 간의 비일관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잡음, 그러니까 무작위 잡음의 특성으로만 접근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CO2 주입 전후를 이제 비교하신 건데, 근데 네, 이 CO2를 주입하고 나서 그 CO2 주입한 그 유전층 위로는 집안에 대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나요? 보면은 딱 CO2를 주입한 딱 그 영역만 변화가 나타나고 그 외에는 지층이 다 일괄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CO2를 넣었을 때 이게 집안이 침하된다던가 아니면 위로 부풀어 든다던가 이런 집안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여기서 가정을 했던 거는, 물론 실제 CO2를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 집안이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데서 뭐 크랙이 생기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스케일이 잘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전체 깊이가 1.2km 정도로 꽤 스케일이 큰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가정을 했던 거는 저 CO2 주입 위치의 변화를 일단 위주로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첨부의 그런 조금 작은 규모의 발생할 수 있는 뭐 부풀음 정도 이거는 요 스케일에서는 이제 그 탄성파 단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모델의 불확실성은 어쨌든 잡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료의 네, 불확실성 그리고 즉 이제 알리아토리 불확실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왜냐면 이게 CO2 주입 전후면 결국은 오랜 시간 뒤에 자료를 얻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이 기간에 사이즈믹 데이터를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 텀이 있는데 그때 결국 그 지층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탐사할 때도 여러 불확실성이 들어오는데, 이제 젠 처리만으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법 외에 뭐 다른 거를 또 추가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그런 게 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어, 가장 이상적인 타임랩스 탐사의 환경은 두 탐사가 정말 똑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음, 받아서 동일한 이렇게 결과를 냈을 때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질 수는 있기는 한데, 어, 뭐, 그리고 뭐
타임랩스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탐사를 통해 획득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타임랩스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획득 환경이 달라지기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그런 다양한 달라진 자료들을 모니터링에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처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고도화시키거나 해서 이미 획득돼 있는 그 자료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해서 일단 자료 처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기계 학습 그 이 내용 쪽을 잘 몰라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맨 처음에 그 유넷 그 모델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 유넷 그이 모델이라는 게 어떤 이 아까 네 어떤 이런 그냥 어떤 이 흐름 이 과정을 뭔가 그냥 유넷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유넷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러한 큰 어떤 어,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그냥 유넷을 사용한다고 이제 하는 건지 유넷을 잘 몰라서 이런 그냥 과정을 그냥 유넷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기계학습을 이용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료 처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쓰는 모델이 뭐 오토인코더나 N2N이나 유넷이나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선택을 했던 유넷이라는 모델은 어, 이게 이름이 지어진 게 이 구조 자체가 이 조만한 선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U자로 생겨서 유넷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자료 뭐 여기서 제가 사용한 건 96 바이 96의 이미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요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 96 바이 96 이미지의 특성을 뭐 추출한다고 해야 되나? 학습 그 특성을 이제 잘 추출할 수 있게 학습을 하는 건데, 그게 보시면 여기에, 음, 그, 여기 보시면 96 바이 96에서 이게 16이 되기도 하고, 뭐 48로 줄기도 하고 하잖아요. 요렇게 요 패치 수는 줄이고, 채널 수는 늘리고 해서 자료의 특성을 학습을 시키고, 다시 이제 원래 크기의 패치로 돌리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서, 요렇게 생긴 모델을 유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쓴 거는 3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 전 단계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이 파란색 까지 된 것만을 유넷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 자료가 패치가 작아지면서 정보의 손실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3 플러스에서는 그 뒤에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다 같이 계산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유넷 3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노란색 선으로 가는 부분이 네. 이 피처 맵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줄여서 붙이는 건가요? 음, 맥스 풀링 하나? 네. 여기에 써 있기는 한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 어쨌든 여기서 가져온 거에다가 그 전에 있던 애들을 맥스풀링으로 크기를 맞춰서 가져오는 걸로 하였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이게 라벨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사용한 거는 베이스라인 자료를 라벨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모니터링 자료를 베이스라인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베이스라인이고 인풋을 모니터링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끝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데 네.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도 컨볼루션 레이어처럼 돼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베이스라인 자료가 라벨이면은 그 베이스라인 자료가 어, 맨 마지막 빨간색에 해당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되나? 아, 근데 이게 제가 출력을 그 라벨로 한 게 아니고 학습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제 인풋 자료가 뭐를 뭐에 가까워져야 되는가라는 거는 이제 인풋을 베이스라인 아니 인풋이 모니터링이고 라벨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였고 저 뒤에 여기서 도출한 요 두 개의 값은 불확실성 정량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 따로 저 시그마와 그러니까 예측값의 평균인 y값과 분산인 시그마를 따로 계산을 해서 저거를 도출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베이스라인은 지금 그 초록색 마지막 네모로 96바이 96바이 1로 돼 있는 저게 원래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고 저 뒤에 거는 따로 붙여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저 발표에는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 이 정량화를 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뒀는데, 이거를 아까 맨 끝에 도출했던 그 y 값과 시그마 값을 이용을 해서 요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어플라이를 따로 그 전체 단면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할 때 요거를 계산을 해서 불확실성 수치도 같이 줘라라고 계산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CO2 모델링 해주신 부분에서 제가, 제가 그 PPT를 잘 들었다라고 하면 자료를 받아서 이 모델들을 합색시켰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럼 이 CO2 주입 풀을 받은 자료에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여기서 한 거는 이 사이즈 및 단면은 제가 만든 게 맞고요. 제가 받은 거는 요 기존 연구에서 도출을 했던 속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속도 모델을 가지고 역산을 통해 이 사이즈 및 단면을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요 베이스라인과 모니터링, 그러니까 CO2 주입 전과 후를 따로따로 모델링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 CO2가 주입이 됐다라는 물성값을 같이 계산을 해서 이 베이스라인 따로 하나 만들고 모니터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큐브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타임 마이그레이션 큐브인가요? 앱스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제가 여기 축을 넣는 걸 깜빡을 했는데 요 스케일의 요 디스턴스 뎁스 스케일 큐브입니다. 그러면은 슬라임너 속도 모델 가지고서는 뭐 PSDM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리고 요거 주입 후 그 같은 경우에는 자료 속도 모델을 바꿔서 PSDM을 돌리신 거고. 자료 만드는 건 제가 만들어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 네. 어 슬라이프너 모델에 대해서 이제 지층 역산을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베이스라인 자료랑 모니터링 자료 각각을 역산을 했고 모니터링 자료에서는 이제 CO2 저장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그 CO2가 들어가서 속도가 변화된 부분만 모니터링 속도 모델에서 뽑아내고 그거를 베이스라인 속도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모델링 할 때는 속도 모델 가지고 그냥 원디 컨볼루션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